회사에서 7년차의 새로운 여행을 떠났습니다. 회사에서 엔지니어 업무를 거쳐 사업부서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경영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회사를 경영해야 하는지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와 위스콘신 주립대에서 MBA 과정을 들으면서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공부하였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경험이고 그때 한 선택을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경험은 돈으로도 살 수가 없는 정말 멋있는 인생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영어 스피킹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각종 영어 시험에서는 항상 상위권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어 스피킹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만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스카이를 간 친구들 모두 똑같이 영어로 말을 잘하지 못하였습니다. 한국의 명문대 출신이 외국 학생들을 만나도 영어로 자유롭게 대화를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지만 열심히 영어 스피킹 연습을 하여 영어로 수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물론 MBA 성적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국 학생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한국 학생들 정말 우수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영어 교육이 한국 학생을 바보로 만든 것입니다. 한국 교육부에서도 영어 교육을 실용영어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영어 교육 현실은 여전히 변한 게 없습니다. 한국에서 영어를 배워도 여전히 영어로 말을 잘 못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영어를 일본어로 가르치는 것을 해방 이후 영어를 한국어로 가르치는 일본식 교육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제 영어는 영어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변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된 영어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올바른 영어 교육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저는 누군가는 이런 잘못된 영어 교육을 변화시켜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을 기다려도 변화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해야겠다라고 결심하였습니다. 문제풀이식 문법 위주의 영어 공부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는 아이들이 제대로 영어를 사용할 수도 없고 좋은 인재가 될 수도 없습니다. 특히 그런 교육은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영어 교육은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이상한 학원 레벨을 만들어 그걸 달성하려는 공부는 그만해야 합니다. 그런 레벨이 학생의 성장 과정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이를 괴롭히는 경쟁적인 공부는 해서는 안 됩니다. 문장의 오형식, 가정법 등을 가르치는 일본식 문법 공부도 사라져야 합니다. 이런 문법은 원어민들도 모릅니다.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풀이식, 점수 따기식 교육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닙니다. 이건 나쁜 교육이고 잘못된 교육입니다. 책을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학생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생이 책 읽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을 읽고 어느 정도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들었다면 배경 지식을 늘려주십시오. 그래야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배경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는 테드에드를 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양질의 교육 컨텐츠를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고 배경 지식을 늘리면 학생의 사고력이 늘고 정말 똑똑한 학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사고력을 바탕으로 말도 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학원 숙제에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는 학습은 학생에게 괴로움을 주지 학생을 큰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스스로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고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이 결국에는 최고가 될 것입니다. 유학 과정 중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위스콘신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원래 교환학생은 한 학기만 하는 거였는데 제가 한 학기 연장하고 싶다고 학교 측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된다는 답이 올 줄 알았는데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교육이란 그 학생을 생각하는 교육이구나 라는.
한국이나 아시아 국가의 나라는 규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규정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나 선진국이 규정이 없는데 다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당시 학생 상담 전문가를 연결해 주어서 자세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여러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해결책을 못 찾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과정 자체가 너무 멋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의 꿈도 그와 같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가진 꿈을 듣고 함께 고민하는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학생이 꿈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학생이 말을 들어주고 함께 고민하는 교육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토크25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꿈들이 있습니다. 첫째, 학생이 실질적으로 영어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형 인재를 기르고 싶습니다. 세 번째, 학생들이 책 읽는 것을 즐기고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남을 배려하고 생각이 깊고 멋진 인간을 양성하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한국, 나아가 세계를 리드할 좋은 인재를 양성하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고 싶습니다. Boys be ambitious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청년들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꿈을 꿀 때 그 꿈들이 꽃을 피워서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청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청년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꿈들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토크25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